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소년 복지 환경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제 변화되고 있느냐 하면, 자, 청소년 이제 인구의 구성비인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1980년도 청소년 이제 우리가 청소년이 1980년도에 12에서 24세 이제 24세 인구는 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6.6%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이제 2016년도에는 20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그한 30%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2010년도 이후에는 30%를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년 이후에 이제 29세에서 이제 24세 이하의 청소년 비율은 전체의 한 17.4%, 이제 17.4%였던 것이 실적으로 보면 18년도에 17.4%가 됐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2019년에는 이제는 그 19년에는 19 이제 17.4% 됐던 것이 이제 2019년도에는 얼마냐면 여기 이제 17.3% 이때서부터 이제 소폭은 감소하고 있지만 18세 이하의 인구 구성비는 2018년도에 이제는 17.3%였던 것이 19년도에는 7.3%로 여기에 이제 급격히 이제 이 청소년들은 하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급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인구 절벽이 이제는 현실화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주요 이제 국가별 그 출산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출산 합계율은 한 0. 청소년 인구치 이제 0.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 합계율이 1.1명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 1.1이고 그 이제 일본은 1.4, 그다음에 미국은 1.8, 프랑스는 1.9, 독일은 이게 맞네. 독일은 1.6, 영국은 1.8. 이런 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는 1.1%. 자,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 감소 추세를 살펴보면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속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미래 성장을 이끌어간 동력이 약화된다. 그래서 미래 동력을 이끌어갈 이 동력 약화로 이어져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면에서는 그 10세에서 24세 청소년 14에서 24세 청소년의 그 사망 원인가 1위가 뭐냐면 1위는 자살이라는 거예요. 자살. 그리고 2위는 뭐예요? 질병. 3위가 운수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보면 이 자살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요소가 있잖아요.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실적으로 이제 이런 상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성이 특히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도 더 이제 사망 원인이 자살 그 사망 원인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질병으로서 제일 많은 게 이제 이 454명으로서 자살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살. 그리고 이제 질병. 그죠? 질병.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3위가 이제 그 운수사고. 운수사고는 각종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학교에 이제 학교를 해놓고 개발이 이제 다 되놓으면 이 주변 시설부터 좀 정화를 해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정화를 해놓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런 그 운수 사고들이 또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또 보면 보행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초등학교 뭐 유치원에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잘 지키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의 이제 그런 어떤 교통사고 이런 어떤 교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거. 이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운수사고는 운전하는 사람들과도 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특히 이제 여학생의 경우는 이제 우울증을 경험한 이런 어떤 그 경험한 사람이 몇 프로냐면 33.6%예요.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이제 우울증을 경험한 게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우울감 예방을 위해서 이제 다각적인 노력이 우리는 이제 절실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경험한 것을 한번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학생이고 이제 이게 전체인데 전체보다 여학생들의 전체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 조금 낮아졌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거의 뭐 잠깐 이제 올라다 내려왔지만 이제 그 20년 내려왔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2000 예를 들어서 19년대에 이제 2015년도에 의해서 조금 내려왔다가 전체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낮아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 우울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상당히 이제 이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스트레스의 어떤 인지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인지율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죄송해요. 인지율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전체 청소년의 약 한 39.9%, 39.9%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얼마가 되느냐? 여학생의 인지율 저기는 48.8%, 그다음에 남학생은 31.7%. 요거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이게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어떤 그런 스트레스에 관련된 것들이 연관돼서 여학생들이 어떤 남학생보다도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신체적 여기에서 보면 신체적 인지적 발달과 정서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기대로 인해서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나 우울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고민이 있을 때 이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로 남자 청소년은 누굽니까? 남자 청소년 특히 이제 보면 남자 청소년 이제 고민이 이제 있을 때 털어놓을 상대가 이제 남자 경우는 이제 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친구,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구, 이러한 어떤 이제 친구가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만히 많이 이제 그 여자 이제 남자 청소년은 어머니와 이제 친구를 가장 많이 꼽았고 친구들이 많이 꼽았고 여자들 같은 경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많이 끌었냐면 이제 친구와 이제 어머니를 이제 꼽고 있는데 사실 어머니를 꼽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거의 뭐 없다 뭐 형제 자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요 과정만 잘 넘어가면 여자들은 그 여자들 또래 또 그 가정들을 보니까 여자들은 잘 이렇게 만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남자들이 이제 또 문제예요. 그죠? 자,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친구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이제 친구들도 여기에서는 11점, 거의 뭐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이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는 거의 청소년 관련 기관에 이제 털어놓는 경우는 이 0.4%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정과 그다음에 친구, 응? 가정과 친구, 응? 가정의 친구에서는 어떤 어머니, 그다음에 뭐 아버지도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경우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렇게 있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담기관, 청소년 관련 상담기관이나 선생님들한테 이런 게 많이 틀어나 있는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좀 우리가 이제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왜 이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이 이런 청소년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의 우울이나 고민 이런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복지 환경 변화에서 이제 인터넷 가의존 이제 위험률 비율이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4학년, 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자,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2020년도에 이거를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 청소년의 인터넷 가의정 주의금과 위험군은 2017년도 이후에 이제 꾸준히 상승하게 되는 거죠. 꾸준히 이게 이제 상승하게 이제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들어서 여기에서는 주의군이 이제 거의 12.1%, 위험군이 1.1%,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현대 사회 청소년에게 인터넷은 어떻게 돼요? 삶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직장에도 가보면 인터넷이 안 되면 먹통이 됐다 그러죠. 먹통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인터넷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또 위험 요소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또 같이 인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을 가장 중요한 매체로 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하는 10대 청소년은 여기에서는 매일 사용하는 이 10대 청소년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들을 우리가 보면 거의 한 88% 정도 88.6% 이제 이른다라고 우리가 이제 또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 통화를 제어하고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청소년은 한 67점. 여기에서 보면 한 67.7%. 그리고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정보 검색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고 미디어 콘텐츠 시청을 뭐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미래 사회에서 이런 인터넷은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이러한 이제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인터넷과 가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지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청소년기 이전부터 인터넷을 선용하기 위한 이 교육과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15세에서 2019년도에 그 15세에서 이제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이제 경제 활동률을 이제 2019년도에 15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의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을 이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는 여기에서 이제 8.5%였던 것이 2019년도는 조금 올라가고 했지만 여기에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수준이 뭐 크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이렇게 증가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낮아졌다가 뭐 올라가는 이런 이제 층세가 있는데 자,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보니까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르바이트 이제 목적을 한번 이제 보는데 이 청소년 이제 가출 경험이 먼저 나왔네요. 아르바이트가 없네요. 아르바이트 이제 하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청소년들이 보면 만약에 보면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어떤 이런 그 매체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용돈을 타지만 부족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소비 세대로 급부상하는 청소년의 문화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청소년의 이제 명품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이로 인해서 청소년 사이에 계급 문화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이 이 명품 소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실적으로 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소비 수준도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은 마케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가정 형편이 안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의 이 소비 수준이 높아질수록 계층 간의 이 차이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에게 이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떤 좋은 그런 것들 그 청소년의 어떤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리가 보지만
청소년에게 좋은 아르바이트의 어떤 기회를 늘려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의 근로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또 사회적 환경 조성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청소년 가출 경험률을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살펴보니까 이 청소년 가출 경험률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실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도 많이 지금 뭐 2016년도에서 좀 높아졌다가 2020년 들어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자꾸 이제 줄어드는 그런 측면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18년에 이제 들어서 이제 있다가 전체적으로 요 17년에서 여기에다가 여기 그 19년 여기 상태에서 조금 늘어났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로 있는데, 가출을 해보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항들을 또 있다는 것도 스스로 또 알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지만 가출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좋은 현상이다라죠. 그래서 청소년 가출은 약간의 어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이고 있는데, 자,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가출 경험률이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중고등학교잖아요. 이게 이제 높아지고 거의 이제 중고등학교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자, 가출 이후에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여러 위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다는 거죠. 최근 가정 내 학대라든지, 그리고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돌아갈 곳이 없는, 이 돌아갈 곳이 없는 가출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정은 청소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어떻게 돼요? 요구를 해소할 수 있고 물리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이 기능을 하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서 사회는 필요한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청소년 복지가 나아갈 방향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가 나아갈 방향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이제 안전망이 필요한데, 자, 사회적으로 이혼율이 상승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제 지속됨에 따라서 이 가정 해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IMF 시대에 들어서 이제 이혼 그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경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침체에 따라서도 우리가 실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실질적으로 보면 같이 살면서도 이제 가정의 어떤 그런 경기 침체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가정의 어떤 그 고리를 이제 그 침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고리를 끊기 위해서 또 이제 실적으로 보면 그냥 합의 이혼을 그냥 해서 이혼을 했지만 같이 사는 거죠. 이제 보호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가정 해체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가정의 기능이 이제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에 대한 어떤 한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어려운 점도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정 기능이 이제 어떤 가정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서 청소년의 어떤 경제적 심리적 위기는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최초는 우리가 가정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단위다, 도구다, 이렇게 봤을 때 가정이 바로 세워야 우리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가정이라는 어떤 든든한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 내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데, 해체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가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가정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서부터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제 위기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심리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없고 자신의 어떤 그런 자아 정체감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가정 해체는 상당히 또 우리가 이제 가정의 해체를 통해서 단순히 부부가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까지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정의 그 기능이 약화되는, 그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면 국가나 사회적인 기능도 따라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위기 청소년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 자,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그러니까 청소년 안전망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있는데, 이런 안전망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 가출이라든지 이제 폭력 피해, 그다음에 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그다음에 정서적 문제, 이러한 다양한 위치의 어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상담이나 보호, 의료, 자립, 이런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제는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현재는 이런 어떤 가출이나 이런 폭력 피해서부터, 그다음에 어떤 디지털의 어떤 중독서부터 정서적 문제, 다양한 어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하고 보호하고 의료하고 자립,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어떤 면에서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어떻게 돼요? 이제 지역사회, 이런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어떤 네트워킹 기반, 이 네트워킹 기반을 통해서 이제는 통합 지원 체제, 이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어때요? 전화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긴급 구조, 그다음에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다양한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는 위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제 주요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내 이런 청소년들의 관련 기관들이 이제는 어느 하나의 어떤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킹을 기반을 통합해서 이제는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제 위기가 생겼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경찰에 이제 청소년 보호과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부터, 이제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지역사회, 가정에서부터 이제 지역사회, 경찰,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어떤 기관, 어떤 그런 이제 폭력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사회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있죠. 그런 기관들과 이제 네트워킹을 구반을 해서 이제 이런 가정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사회복지기관이나 센터에 이렇게 이제 또 그런 어떤 위기 청소년을 잠시 잠깐만이라도 이런 어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이제 체제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삶의 이제 위기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삶의 역량을 이제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주 목적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의 안전망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는 지역 연계망 범위까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지역 연계망의 범위를 이제 민간까지 확대해서 가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이제 PC방이라든지 노래방, 그다음에 찜질방, 이런 업소를 주축으로 해서 위기 청소년의 발견과 이제 긴급 구조, 그다음에 보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 긴급 구조라든지 이제 보호 이제 서비스 제공을 이제 받아야 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 정부에서만, 또 어떤 지역사회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민간까지 이제 이런 어떤 기관에서 이제 주축이 돼서 발견하고 여기에 이제 긴급 구조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 이제 이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라든지 법률, 자활 등 이러한 전문 분야에서 위기 청소년에 필요한 이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가정의 학대라든지 뭐 부모의 학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라든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법률이라든지 잘 이런 전문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지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간 사회 안정망 역할을 담당하는 이제 뭐예요? 여기에는 1388 청소년 지원단, 1388 청소년단을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이제는 민관 협력 체제를 이제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 협력 체제. 그래서 이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화번호는 1388이다. 1388. 그래서 이것을 지원단을 통해서 이제 그 민간 협력 체제를 이제 이루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전국에 200여 개의 어떤 그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세에서 24세의 어떤 청소년과
그 가족이라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은 누가 하냐? 자, 1388 청소년 전화, 문자, 사이버 상담, 경찰서, 138 청년 지원단. 이걸 통해서 이제 어디로? 긴급구조 임시보호를 통해서 이제는 사례 판정회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서비스를 갈 것이냐라는 거죠. 이런 서비스는 상담과 정서적 지지.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 제공 연계는 이제 전문 상담사 또는 청소년 동반자 기업을 통해서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얻어가고, 경제적 지원은 뭐 학비라든지 생활비, 뭐 특별 지원을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나 법률, 그 다음에 자립 지원 제공,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이런 이제 서비스들을 절차를 가지고 있고, 시설 보호는 쉼터나 양육 시설 이거와 연계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발견하는 것은 자 1388 청소년 전화 상담 문자 서비스 이걸 통해서 경찰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제 임시 긴급 구조단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사례 판정회의를 통해서 이루어가서 이제 서비스와 연결해서 이루어가는 이러한 어떤 그 우리나라의 청소년 안전망 서비스 지원 체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지원 체계가 참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들을 미연에 또 방지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또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안전망인데, 그러면 이제 청소년 안전망 위원회면 실행위원회 이제 체계도인데, 이 체계를 통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이제 펼쳐져 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 청소년 전화 아까 얼마나 했죠? 1388나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현실이죠. 그죠?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는 이런 청소년들이 도움을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출 만큼 이 청소년 위기상황에 대해서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화 1388에 대한 이 보다 적극적인 홍보, 이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적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전화 1388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홍보도 해야 되지만 24시간 운영되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뒤따른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어려운 시간이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심야 시대에 어떻게 돼요? 이 원활한 어떤 상담이나 구조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자,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를 한번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제 국장급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자, 시도 및 지역교육청과 지방경찰청, 그다음에 지방노동 고용노동청, 학교별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예방, 비행 예방, 보건의료 및 보건소, 청소년 복지시설, 보호관찰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는 거죠. 상담 채널, 언론 SNS 발굴, 지역사회 발굴, 아울리치, 긴급구조 이것들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 실행위원회잖아. 위원회를 통해서 필수 연계기관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필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사례를 하고, 그 다음에 연계기관별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지원 서비스를 하는 거죠. 자, 의식주의 지원할 것인지, 진로나 학업 지원할 것인지, 직업훈련 할 것인지, 인터넷 치유학교, 그 다음에 청소년 특별 지원, 지자체 복지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야 되는 이제 이러한 청소년 안전망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아까도 했지만 청소년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만큼 위기 상황에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이제 청소년 전화 1388 요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심야 시간대에는 원활한 상담이나 구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심야 시간대에 이 상담과 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구학적으로 보면 이게 청소년의 수는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 청소년의 수는 근데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는데 위기 청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태도 다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은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매우 긴밀한 만큼 지금의 청소년들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와 사회는 힘을 합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어떤 사회 참여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이 자신의 몫을 낼 수 있는 이 사회 참여의 기회를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어떻게 돼요?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 청소년들이 없도록 어떻게 돼요? 이 정책과 서비스를 다각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기만 하기보다도 우리가 늘 있지만 첫 번째는 가정에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이게 연계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야죠. 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되고 국가 책임져라라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연계되면서 국가에서 이런 역할들을 다 할 때 이러한 서비스를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소년들이 정책과 사회수를 다각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강의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까지 잘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또 겨울이 다가오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군부대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또 결과와 성과 있기를 또 기도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